안녕하세요. 사주로 희망을 드리는 희망사주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의 근본이자 모든 동양학의 근본인 음양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음양오행은 모든 동양학, 동양사상, 동양철학의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배워두시면은 이런 동양학을 접하거나 동양의 어떤 사상을 접하거나 해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동양학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음양 이전에 그 태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태극은 그 우리나라 태극기의 그 태극이고요. 그 태극은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 태극이 이제 음과 양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음은 이제 그 어둡고, 그 다음에 좀 수동적이고, 여성적이고,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요. 양 같은 경우는 이제 밝은 것, 그 다음에 남성적인 것, 능동적인 것, 이런 거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주의할 점이 음이 안 좋고, 양이 더 좋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그 생각 자체가 이런 서로 이제 상반되는 두 가지 그 대립되는 성분들이 이제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이고,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맞게 흘러간다. 예,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 삶이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사는 세상도 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만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밤만 계속된다. 어둠만 계속된다. 예. 그런 삶은 참 끔찍하죠. 그런데 반대로 낮만 계속된다. 하루 종일 계속 덥기만 하다. 그런 삶도 참 상상하기 힘듭니다. 예. 행복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음과 양은 둘 다 필요하고, 이제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제 이상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양이 이제 다시 이제 오행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음은 이제 금하고 수, 그 다음에 양은 이제 목하고 화,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리고 토는 이 그 나머지 네 가지를 이제 조화롭게 이제 그 중재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목 같은 경우는 나무입니다. 풀 같은 것도 나타내고요. 그 사람의 덕목으로는 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자함 할 때 그 인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봄,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동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장, 생육, 이런 뜻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화 같은 경우는 불이죠. 커다란 태양불도 있고, 모닥불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덕목 중에서는 예의를 나타냅니다. 예의가 밝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남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토 같은 경우는 땅이죠. 이렇게 사막같이 이제 넓고 메마른 땅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비옥한 정원이나 농토도 있듯이 그런 땅을 나타냅니다. 이 토 같은 경우는 계절은 환절기고요. 방향으로는 중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덕목 중에는 믿음을 나타내요. 땅이 이제 굳건하게 이제 그 모든 생명체들을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생명체들은 땅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땅은 신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사람의 덕목으로는 의로움입니다. 왜 가끔 사람이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의로움을 위해서는 이제 칼같이 뭘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 금이 이제 쇠거든요. 가위, 칼, 그런 쇠도 있고, 아니면 커다란 바위도 있듯이, 예, 이제 칼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의로움, 그런 걸 이제 나타내고요. 계절로는 가을,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서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덕목으로는 이제 지혜를 나타내는데, 왜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것처럼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도
커다란 뭐 강물, 뭐 넓은 바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빗물, 뭐 수돗물 이런 다양한 물이 있는데 그게 모두 이제 수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겨울이고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북쪽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 음양과 오행이 이제 있는데요. 이 음양과 오행 중에 뭐 어느 게 이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음양과 오행이 서로 이제 조화를 이뤄야 이제 그 좋은 사주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계도 그렇잖아요. 뭐 어느 하나가 뭐 이렇게 튀거나 뭐 이렇게 막 이제 너무 이제 뭐 뒤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서로 이제 조화롭게 어울려서 살아가듯이 예, 음양과 오행이 이제 서로 조화롭게 예, 그렇게 구성된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행은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못 살게 굴기도 합니다. 서로 도와주는 거를 상생이라고 하고요. 서로 못 살게 구는 걸 상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행이 상생 상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무는 불을 생해줍니다. 나무에 불을 붙이면 잘 타죠. 그래서 불이 살죠. 그래서 이제 나무가 불을 생해준다. 그리고 나무를 태운 재는 거름이 돼서 토를 생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토를 생해준다. 불이 땅을 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철광석,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죠. 안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땅이 이제 금을 이제 생해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그 산속에 바위 틈에서 이제 졸졸졸 물이 흐르듯이 금은 수를 생한다. 그래서 쇠가 물을 생해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나무를 생해주죠. 나무는 물이 없으면 못 크잖아요. 그래서 수가 목을 생한다. 물이 나무를 생해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행의 상생이고요. 상극 같은 경우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땅을 이제 못 살게 굴죠. 그래서 목극토, 나무가 땅을 극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댐을 만들거나 그러잖아요. 물을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토는 수를 극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불을 끄죠. 그래서 수극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화는 이제 불이 저희 쇠를 녹이잖아요. 그래서 화극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상생, 상극은 뭐 상생이 좋고 상극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조화가 중요합니다. 상생만 너무 많아도 안 좋고요. 상극만 너무 많아도 안 좋습니다. 사주에서 상생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그 주변하고 그냥 너무 잘 맞춰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이제 딱 못 내리는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극만 너무 많으면은 주변하고 너무 충돌만 많이 하고 이렇게 모난 행동, 돌출 행동을 많이 한다. 약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 이 오행이 이제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그 균형이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나무가 계속 뭐 자라기만 하면은 오히려 허약해지죠. 그래서 그 가위로 가지치기도 해주고 합니다. 그래야지 더 건강하게 자라죠. 그래서 이제 금극목이 이제 그럴 때는 나무한테도 이제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너무 이제 뭐 막 가지치기 너무 심하게 하거나 너무 많이 이제 잘라내거나 뭐 생치기 해놨다. 그러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극도 적당히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물이 나무를 이제 생해주지만 물이 없으면 나무가 죽으니까요. 말라 죽죠. 그런데 물이 너무 많다. 홍수가 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물에 떠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은 게 나무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봤듯이 상생이나 상극이 적절히 이제 조화가 이루어야 우리 생태계도 안정적이고 그 사주도 안정적이고 좋은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적 사고에서는 이렇게 그 균형과 조화를 이제 중시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하나가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거는 별로 이제 좋지 않게 보고요. 물론 사주에서
외격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한쪽으로 확 쏠리는 사주인데, 그런 뭐 사주는 이제 그런 사주대로 이제 좋은 점이 있고, 이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이제 뭐 예외적인 상황을 이제 빼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상생과 상극이 그리고 음양과 오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만약에 음이 너무 많다. 여기서 음이 너무 많다는 거는 금과 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사람이 좀 너무 이제 좀 약간 침울해지거나 좀 비관적이 되거나 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또 양이 너무 많으면은 뭐 목이나 화만 너무 많다. 그러면은 또 너무 이제 막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외향적이고 뭐 너무 이제 뭐 나대고 약간 너무 이제 덤벙거리고 침착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많은 것보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좋은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지혜로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앞에 나서서 막 일 버리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차분히 앉아서 꼼꼼하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뭐 챙길 거 챙기고 뭐 리스크 없는지 그다음에 뭐 재무나 회계나 뭐 빵꾸 나는 거 없는지 그런 거 이제 챙기는 사람도 필요하듯이 그 이런 그 서로 다른 그 사람들 서로 다른 성격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또 이렇게 사주명리학 음양오행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양오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